네, 안녕하세요. 널스 남선생입니다. 오늘은 신체활동 지원 파트의 식사 및 영양관리와 투약 돕기까지의 기출 및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구약 복용 중 물약을 먹일 때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남은 약은 다시 약병에 넣는다. 2번, 물약 뚜껑의 안쪽이 바닥에 가도록 놓는다. 3번, 물약의 라벨이 있는 쪽으로 붓는다. 4번, 계량컵을 눈높이에 맞춰 약을 따른다. 5번,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 약을 보관한다. 자, 정답은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문제를 보니까요. 물약이라고 나왔고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니까 남은 약을 다시 약병에 넣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투약에서 남은 약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다시 약병에 넣지 않고 폐기하기로 했어요. 약통에서 벗어난 약은 이미 오염됐다고 생각하므로 우리가 대상자가 섭취할 게 아니고서는 남은 약은 바로 폐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물약 뚜껑의 안쪽이 바닥에 가도록 놓는다. 자, 우리가 물약 뚜껑을 놓을 때 방향이 있었어요. 물약 뚜껑의 위가 바닥에 닿도록 놓는다. 가 맞겠죠. 안쪽이 바닥에 가도록 놓는 게 아니라 안쪽은 천장, 하늘을 보도록 놓고 물약의 뚜껑의 위가 바닥에 붙도록 놓으시면 됩니다. 3번. 물약의 라벨이 있는 쪽으로 붓는다. 그래서 물약을 부을 때는 물약의 라벨이 붙은 쪽을 내 손으로 잡고 물약의 라벨이 없는, 그러니까 라벨이 붙은 쪽의 반대편으로 물약을 따르면 됐었죠. 그 이유가 라벨의 손상을 막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3번은 라벨이 있는 쪽으로 붓는 것이 아닌 라벨이 없는 쪽으로 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벨이 있는 쪽은 우리가 손을 잡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4번. 계량컵을 눈높이에 맞춰 약을 따른다. 자, 4번이 정답인데요. 그때 이것도 우리가 사진을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계량컵을 눈높이에 맞춰서 올려놔야만 우리가 정확한 양을 잴 수가 있고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어땠어요? 양이 달랐었죠. 나는 70cc만큼 재고 싶은데 위에서 보기에는 70cc예요. 근데 밑에 내려와서 보면 어때요? 양이 많을 수 있죠, 더. 5번,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 약을 보관한다. 자, 제가 약 보관해서 말씀드렸어요. 전부 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그런데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 약을 보관하거나 냉동실에서 약을 보관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5번은 오답입니다. 보통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도록 약물 전체들이 대부분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약 복용 시 주의점으로 옳은 것은 1번. 계량컵을 눈높이보다 높이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2번.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한다. 3번.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잘 흔들어 먹인다. 4번. 라벨이 붙은 반대쪽이 손바닥에 오도록 한다. 5번. 병 입구에 묻는 약물은 닦지 않고 뚜껑을 닫는다. 자,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정답은 네, 2번이었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 2번 문제도 물약에 관한 문제였고요.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1번을 보니까 우리 앞에 문제랑 보기가 비슷하게 나오죠. 자, 요양보호사 시험의 자체는 문제들이 약간 이런 식이에요. 문제은행 느낌으로 보기들이 좀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캐치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계량컵을 눈높이보다 높이 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계량컵은 눈높이와 맞춰서 드는 거였죠. 눈높이에 맞게. 그래서 처방된 양만큼 따라주시면 되고 눈높이보다 높아지면은 내가 보기에는 양이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눈높이보다 높게 들지 않고 눈높이에 맞춰서 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은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한다. 자, 우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몇 번 봤었죠? 투약 돕기에서 2번 나오게 돼요. 첫 번째는 가루약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물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무침 주사기를 사용한다. 이거는 정답이 되고요. 조건이 용량이 적을 때였죠. 그리고 가루약 같은 경우는 무침 주사기 말고도 뭘 사용할 수 있었죠? 숟가락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네, 그것까지 생각을 해주시고요. 3번,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잘 흔들어 먹인다. 자, 잘 흔들어 먹이는 건 맞아요. 물약을 우리 사용하기 전에 흔들어서 섞어주기로 했었어요. 농도를 맞추기 위해. 하지만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뭐예요? 이거는 약이 상한 거겠죠. 오염되어서 상하거나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3번은 오답이고요. 이런 경우는 즉시 폐기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4번,
라벨이 붙은 반대쪽이 손바닥에 오도록 한다. 자, 이 보기는요, 물약을 이제 계량컵에 따를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손은 어딜 잡아야 되죠?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이 없는 쪽으로 약품을 따르기로 했었죠. 네, 그래서 4번은 오답입니다. 4번을 고치면 라벨이 있는 쪽이 손바닥에 오도록 한다 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죠. 자, 5번. 병 입구에 묻는 약물을 닦지 않고 뚜껑을 닫는다. 자, 아니죠. 네, 우리는 닦아서 보관하기로 했고 뒤에 나올 안연고에서도 우리 닦아서 보관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넘어와서 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올바른 식사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 밑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한다. 2번. 식사하기 힘든 경우 똑바로 누워서 식사하도록 한다. 3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4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5번. 가능한 한 침대 머리를 낮춘다. 자,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은 네, 3번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 왼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나왔고요. 식사 자세에 대해 올바른 것을 묻는 문제였어요. 자, 우리 일단 이렇게 왼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이제 문제가 나오면 건강한 쪽과 아픈 쪽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분은 왼쪽이 편마비니까 환측이 왼쪽, 건측이 오른쪽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오른쪽 밑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한다. 우리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받는 곳은 어디여야 되죠? 환측이어야 되죠. 환측. 편마비 대상자는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간다 했어요. 그러면 위쪽이 마비된 쪽이기 때문에 기울 수 있죠. 몸이 기우뚱.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개나 쿠션을 지지해주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마비이기 때문에 보기가 오른쪽 밑이 아닌 왼쪽 밑으로 고쳐진다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1번은 오답이고요. 2번 식사하기 힘든 경우 똑바로 누워서 식사하도록 한다. 우리 식사하기가 힘든 경우였어도 앉은 자세가 안 된다 한들 어떻게 했죠? 하다못해 침상 머리라도 올려주는 자세를 했어요. 똑바로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없었죠. 자, 특히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에는 바로 누워서 식사가 어렵기 때문에 옆으로 살짝 누운 측위를 취해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오답이고요. 3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자, 일단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대요. 이거는 정답이죠. 자, 앞에서 오른쪽을 밑으로 한다 했는데 이분 맞나요? 우리 편마비 대상자 식사할 때 어느 쪽이 밑으로 가야 됐죠? 건강한 쪽이죠. 이분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건강한 쪽이 오른쪽. 그러면은 오른쪽을 밑으로 하는 것도 정답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은 자연스럽게 오답이 되죠. 그래서 우리 왼쪽은 편마비 쪽 환측이기 때문에 옆으로 누웠을 때 밑으로 가면 안 되고 위쪽으로 위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4번도 오답. 자, 5번. 가능한 한 침대 머리를 낮춘다. 자, 우리 식사 자세에서 침대 머리를 낮추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죠. 침상 머리를 올린다면 우리 몇 도에서 몇 도가 적합했죠? 30에서 60도가 가장 적합했어요. 그래서 3번 문제는 정답이 3번이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 주머니를 침대 높이와 일치하도록 건다. 2번. 영양액은 1분에 50cc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번. 비위관이 빠지면 최대한 빨리 밀어 넣는다. 4번. 구토 증상을 보이면 잠시 중단한 후 다시 주입한다. 5번.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자, 정답이 몇 번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의식이 없는 대상자라고 했고요. 경관 영양을 할 거래요. 그래서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영양액 주머니를 침대 높이와 일치하도록 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영양액 주머니 어디보다 높아야 됐죠? 위장보다 높아야 됐어요. 위장. 그쵸?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위관 영양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침대 생활을 많이 하세요. 많이 누워 계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의식이 없는 대상자라고 해줬기 때문에 침대에 대부분이 누워있는 생활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관 영양을 할 때 위장보다 높으려면 당연히 침대보다 높아야겠죠. 위와 침대의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침대 높이와 일치하도록 건다가 아니라 침대 높이보다 높아야 됩니다. 2번. 자, 영양액은 1분에 50cc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분에 50cc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하는 거 맞나요?
네, 이건 정답이죠. 자, 그 이유가 우리가 앞에서 나왔어요. 영양액을 너무 빠른 속도로 주입을 하거나 고농도의 영양액을 주입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두 개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두 개? 설사와 탈수가 있었습니다. 설사와 탈수. 그래서 그 빠르다는 기준이 1분에 50cc 이상이므로 우리는 1분에 50cc 미만으로 주입을 해주면 됐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빠르게 주입하는 거 말고도 고농도의 영양액을 주입하게 되면 설사와 탈수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번. 비위간이 빠지면 최대한 빨리 밀어넣는다. 네, 이건 오답이죠. 우리는 비위간 자체를 삽입하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속해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간호사나 시설 책임자에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구토 증상을 보이면 잠시 중단한 후 다시 주입한다. 자, 이것도 틀렸죠? 우리가 앞에서 사례, 구토, 청색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했어요? 즉시 식사를 중단하고 책임자나 간호사에게 보고하기로 했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의식이 없는 경관 영양 대상자인데 구토를 하면 일반인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단하는 건 맞지만 다시 주입하지 않습니다. 바로 보고하셔야 됩니다. 밸브를 잠그고 바로 보고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자, 이것도 틀렸죠? 낮은 온도가 아니라 체온 정도로 데운다가 정답입니다. 너무 차가운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위경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주입할 때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넘어와서 5번째. 자, 대상자의 영양 상태 및 건강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영양 부족 지표로 옳은 것은 1번 너무 적은 식사량, 2번 약물 사용, 3번 근만성 질환, 4번 알코올 중독, 5번 상처 회복 지연. 자, 정답이 몇 번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이 문제는 앞에서 영양 부족 지표와 위험 요인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출제된다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안 읽으셔도 되고요. 영양 부족의 지표로 옳은 것을 물었어요. 자, 우리 여기서 나오는 지표를 다른 말로 뭐라 할 수 있댔죠?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결국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고르시면 되고, 위험 요인, 원인과 헷갈리신다 하시면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번 볼게요. 너무 적은 식사량이 영양 부족의 증상이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영양 부족으로 인해 식사량이 적어진다. 아니면 너무 적은 식사량으로 인해 영양 부족이 발생한다. 자, 어떤 게 맞을까요? 후자가 좀 더 정답에 가깝겠죠. 너무 적은 식사량으로 인해 영양 부족이 나타나는 것이지 영양 부족으로 인해 적은 식사량이 생기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1번은 오답이고요. 1번은 위험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약물 사용. 자, 이것도 생각해 볼게요. 영양 부족으로 인한 약물 사용 아니면 약물 사용으로 인한 영양 부족.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으세요? 약물 사용으로 인한 영양 부족이 더 맞는 말이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인과관계가 맞지 않아서 오답이고요. 약물 사용도 위험 요인에 해당됩니다. 자, 3번 근만성 질환. 영양 부족으로 인한 근만성 질환 혹은 근만성 질환으로 인한 영양 부족. 자, 이거는 두 개 다 좀 말이 되는 것 같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근만성 질환의 예로 위염이나 장염 등을 들었어요. 그래서 위염이나 장염 등이 생겼을 때 식사를 못하게 되므로 영양 부족의 증상이 생길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영양 부족에 의해서 장염이나 위염이 생기진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3번도 오답이고요. 3번 또한 위험 요인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4번도 영양 부족으로 인한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영양 부족이 더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4번도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5번. 자, 영양 부족으로 인한 상처 회복 지연. 혹은 상처 회복 지연으로 인한 영양 부족.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증상의 문제죠. 증상. 그래서 상처 회복 지연은 영양 부족과의 인과관계가 일치해요. 영양 부족이 나타남으로써 면역이 감소하므로 우리 몸에 발생하는 상처가 잘 낫지 않게 되겠죠. 잘 낫지 않는 상처로 인해 영양 부족이 나타나는 거는 좀 확실한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고요. 조금 어렵다 하시면은 외우셔가지고 푸셔도 되지만 못 푸실 정도로 문제를 제출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인과관계를 따지면서 생각하시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넘어와서
대상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없는 경우 식사를 제공할 때 적당한 침상머리 높이로 옳은 것은 1번 10에서 30도 높인다. 2번 30에서 60도 높인다. 3번 50에서 80도 높인다. 4번 수평으로 한다. 5번 수직으로 높인다. 정답은요? 정답은 2번이죠? 네.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없는 경우는 우리 침상머리라도 올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각도가 30에서 60도였고 제가 그 안에 있는 45도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5도는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 했어요? 반좌위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넘어와서 대상자가 다음날 위내시경 검사로 금식 상태임에도 투약해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간장제, 2번 항고혈압제, 3번 위장약, 4번 변비약, 5번 고지혈증약. 자, 정답이 몇 번일까요?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아마 언급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우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보통 수술 등을 앞둔 대상자의 경우에 일절 물도 마시지 말고 식사도 못하게 하죠. 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금식 상태예요. 하지만 꼭 먹어야 되는 약물은 항고혈압제인데요. 자, 우리가 항고혈압제라는 말은 고혈압에 대항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고혈압 치료제겠죠. 그래서 고혈압제는 이제 수술을 예정해 둔 금식 상태임에도 반드시 그 투약을 하셔야 되고요. 물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되 두세 모금과 함께 약을 드셔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약들은요. 간장제, 간약이죠. 세 번째는 위장약, 네 번째 변비약, 5번 고지혈증약이라고 돼 있는데 나머지들은 그렇게 중요한 약이 아니에요. 물론 의사의 판단 하에 투약을 하셔야겠지만 우리 교재대로라면 항고혈압제는 꼭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안약 투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투약 절차의 설명을 생략한다. 2번 멸균솜으로 눈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3번 안약 투여 후 비루관을 살짝 눌러준다. 4번 아래쪽 결막낭 안쪽에 점적한다. 5번 멸균솜으로 눈을 눌러준다. 자, 정답이 몇 번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선 안약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옳은 곳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안약. 용액을 말하는 거겠죠? 자, 1번 투약 절차를 생략한다? 설명을 생략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대상자 중심 요양 보호에서부터 나왔어요. 우리는 모든 행위를 할 때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임종 직전의 대상자라도 청각 기능은 가장 오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설명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 오답이고요. 2번 멸균솜으로 눈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이거는 반대가 됐죠? 안에서 바깥으로 닦아준다고 했어요. 안에서 바깥으로. 자, 3번. 안약 투여 후 비루관을 살짝 눌러준다. 제가 그때 여기 사진을 올려놓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안약을 하한검에 넣어놓고 비루관을 살짝 누르는 이유가 뭐였죠, 우리? 안약은 눈의 효과를 어느 정도 미쳐야 되는데 이제 비루관을 통해서 코로 빠지게 되면 어때요? 효과가 적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3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아래쪽 결막낭 안쪽에 점적한다. 자, 우리 안약을 투여할 때 어디였죠? 눈 앞쪽이 아닌 중앙이나 외측에서 1, 2cm 높이에서 용액을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4번은 오답이고요. 자, 5번. 멸균솜으로 눈을 눌러준다. 우리 눈에 약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눈을 직접적으로 만진 적은 없었죠. 네, 눈을 누르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번도 오답이고요. 2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대상자의 투약 돕기 방법 중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큰 알약은 분쇄하여 복용한다. 2번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냉장 보관한다. 3번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지 않는다. 4번 잘못 복용했을 경우 구토를 하게 한다. 5번 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갠다. 자, 정답이 몇 번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부터 보면요. 우선 투약 돕기에 대해서 묻고 있고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1번. 큰 알약은 분쇄하여 복용한다. 이거 정답인가요? 자, 우리가 처방받아 온 약을 임의로 갈거나 쪼개지 않기로 했어요. 만약에 필요하면은 의사가 처방 자체를 가루형으로 내는 게 가장 적합하고요. 우리가 집에서 갈거나 쪼개거나 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행위로 일단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오답이고요. 2번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어떻게 해야 되죠? 냉장 보관이 아니라 폐기해야 되죠. 복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3번
처방된 이의 약을 섞어주지 않는다. 네, 이거는 정답이죠? 제가 그러면서 약을 복용할 때는 물이랑 먹는 게 가장 적합하고 우유나 두유와 같은 것과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의사가 이거 두 개 섞어서 먹어도 됩니다. 라고 하면 오케이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처방된 이의 약을 섞어주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 잘못 복용했을 경우는 구토를 하게 한다. 이것도 틀렸죠? 네. 구토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잘못 복용했을 때는 병원에다가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야 되는 게 올바른 행동이고요. 5번. 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갠다. 자, 이거는 1번이랑도 똑같은 맥락의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사 주입 대상자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액병은 대상자의 배꼽 부위 높이에 위치한다. 2번. 주입 속도를 임의로 조절한다. 3번. 주사 부위가 붉어지면 바늘을 제거한다. 4번. 주사 부위에 통증이 오면 조절기를 잠가뒀다가 다시 틀어준다. 5번. 바늘을 제거한 후 알코올 솜으로 1에서 2분간 누른다. 자, 정답은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면요. 주사 주입에 대한 내용이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1번을 한번 볼게요. 수액병은 대상자의 배꼽 부위 높이에 위치하여 한다. 이거 맞나요? 수액병? 어디보다 높아야 되죠? 심장보다 높아야 됐어요. 우리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기 때문에 혈액이 역류되지 않으려면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야 된댔죠? 자, 앞에서 위관 영양백은 어디보다 높아야 된댔어요? 위보다 높아야 된댔죠? 그래서 침상에서 누워만 계시는 분들은 위관 영양백을 침대보다 높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오답이고요. 2번. 주입 속도를 임의로 조절한다. 이거는 우리가 수액이 잘 주입되고 있는지만 확인을 해주기로 했고 혹여나 잘 주입되지 않더라도 조절기를 임의로 조절하지 않고 어땠어요? 간호사나 시설 책임자에게 보고하기로 했었죠? 2번도 오다. 3번. 주사 부위가 붉어지면 바늘을 제거한다. 자, 일반적으로 주사 부위가 붉어지면 제거하는 것은 맞는데요. 우리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아니고 이것 또한 보고를 해주시면 이제 간호사가 처치할 수 있겠죠. 3번 오답. 자, 4번. 주사 부위에 통증이 오면 조절기를 잠가뒀다가 다시 틀어준다. 아니죠. 이것도 통증이 오면 어때요? 보고해야 되죠. 조절기를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 5번. 바늘을 제거한 후 알코올 솜으로 1에서 2분간 누른다. 이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바늘을 제거한 후 1, 2분간 지그시 누르는 건 맞지만 틀린 건 뭐예요? 마사지 하거나 비비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네, 그러면 멍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요. 넘어와서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치아 착색을 방지하기 위해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한다. 2번. 항고혈압제는 금식인 경우 투여하지 않는다. 3번. 물약의 용량이 적은 경우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용한다. 4번. 가루약은 여러 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5번. 약의 흡수가 용이하도록 물은 조금만 준다. 자, 정답은요? 정답은 3번이겠죠? 네. 우선 문제를 보니까 자, 경구약 복용에 관한 문제고요.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1번. 치아 착색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뭘 썼죠? 빨대를 썼었죠. 빨대. 네. 그래서 치아 착색을 유발하는 것을 예로 들었을 때 제가 철분제를 말씀드리면서 빨대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2번. 항고혈압제는 금식인 경우도 투여하기로 했었죠? 앞에 문제에서. 네. 3번. 자, 물약의 용량이 적은 경우에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용한다. 이것은 정답이고요. 4번. 가루약은 여러 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그럴 필요는 없었죠? 네. 숟가락에 녹이거나 그냥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해서 복용하게 했어요. 자, 여러 번에 나누어 복용하는 경우는 알약의 개수가 많았을 때 두세 번 나누어서 복용한다. 라고 교재에 나왔고요. 5번. 약의 흡수가 용이하도록 물은 조금만 준다. 자, 약의 흡수가 용이하려면 물을 적당히 많이 주셔야겠죠? 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4번 같은 경우는 가루약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줄 수도 있겠죠? 줄 수도 있지만 3번을 보면 너무 확실한 정답이 있어서 4번은 정답이 되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예상 문제는 확실히 출제되는 문제들이랑 조금 차이는 있어요. 문제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좀 잘 걸러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대상자가 치아가 적어 쉽게 어렵지만 삼키는데 문제가 없을 때 요양보호사가 제공해야 할 식이 종류로 옳은 것은 1번 일반 식이, 2번 잘게 썬 식이, 3번 갈아서 만든 식이, 4번 경구 유동 식이, 5번 경관 유동 식이. 자, 정답이 뭘까요? 이거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대상자가 치아가 적어서 씹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삼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옳은 것을 물어봤고요. 자, 우리 왠지 이 멘트를 어디서 본 것 같죠? 우리 삼키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연하 곤란이 없다는 뜻이죠? 씹기가 어려운 건 저장 능력에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일반 시기. 자, 일반 시기는 치아에 문제가 없어야 됐고, 잘게 썬 시기는 치아가 적은 사람에게 적합했지만 삼키는 데는 문제가 없어야 됐죠. 이건 왠지 정답일 것 같아요. 자, 더 풀어볼게요. 3번 갈아서 만든 시기. 이건 뭐였죠? 갈아서 만든 거. 삼키는데 문제가 좀 있는 분들이었죠. 즉 연하 곤란이 있는 대상자였습니다. 연하 곤란이 있는 대상자. 그래서 요것과 일치하지 않아서 오답이고요. 4번 경구 유동시기. 경구 유동시기도 올바른 답은 아니겠죠? 왜냐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 가장 옳은 것을 찾아야 돼요. 사실 치아가 적은 분들은 3번, 4번 다 드실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식사를 찾는 것이 문제의 이제 요지이기 때문에 3번, 4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5번 경관 유동 시기. 자, 경관이죠. 우리 이거 비위관이에요. 코에서부터 위까지 이어진 호스를 통해서 주는 거. 주로 무의식 대상자가 이제 많이 쓰는 거였고요. 경관 유동 시기는 삼킴 능력이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치아가 적다고 해서 경관을 꽂으면서까지 식사를 할 이유가 있냐? 그렇게 물으면 오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거는 2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경관 영양 돕기 중 영양액이 역류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 주머니를 즉시 제거한다. 2번 영양액 주입을 즉시 중지하고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3번 역류되는 것을 닫고 영양액을 다시 주입한다. 4번 비위관을 조금 더 밀어넣는다. 5번 영양액을 천천히 주입한다. 자, 정답이 몇 번이죠? 정답은 바로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2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요. 우선 경관 영양을 하고 있는데 역류가 된대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을 물었어요. 자, 첫 번째, 영양 주머니를 즉시 제거한다. 영양 주머니를 제거한다고 해서 역류됐던 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근본적인 처리는 아니고요. 2번, 영양액 주입을 즉시 중지하고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이거는 좀 정답이 될 것 같죠? 우선 동그라미 해놓고 3번 역류되는 것을 닫고 영양액을 다시 주입한다. 아니죠. 자, 역류됐다는 거는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식사 전중후 모든 가정에서 잘 관찰해야 되는 증상 3가지. 살해, 구토, 청색증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역류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입하지 않습니다. 3번은 틀렸고요. 4번 비위관을 조금 더 밀어넣는다. 자, 우리가 비위관이 혹여나 조금 빠졌다고 해도 밀어넣지 않아요. 근데 역류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비위관을 삽입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5번 영양액을 천천히 주입한다. 자, 5번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처리법은 아니죠. 그리고 영양액을 너무 천천히 주입하게 되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1분에 50cc 미만의 속도로만 주입을 하면 됩니다. 특히 5번 같은 경우는 역류되는 상황에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오답이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역류될 때는 살해, 구토, 청색증과 같은 위험성이 있으므로 즉시 중단하고 책임자에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와서요. 약보감 및 투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알약을 약병에서 꺼낼 때는 손바닥에 올려 꺼낸다. 2번 가루약은 고온 다습한 곳에 보관한다. 3번 물약은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는다. 4번 꺼낸 시럽이 많을 때는 다시 병에 넣는다. 5번 약과 귀약은 냉장 보관 후 사용한다. 자, 정답이 몇 번이죠? 바로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죠. 자, 우선 약보관과 투약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어요. 1번을 보니까 알약을 약병에서 꺼낼 때는 우리 어떻게 꺼냈었죠? 약통에서 뚜껑, 그러고 손에 간다고 했죠. 우리가 약병에서 나온 약이나 약병에 우리 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댔어요? 그건 오염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손바닥에 바로 꺼내지 않고
뚜껑을 이용해서 하나씩 꺼낼 수 있게 하는 거였어요. 2번. 자, 가루약은 고온 다습한 곳에 보관한다. 가루약을 고온 다습한 곳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약들이 뭉치겠죠. 그리고 오염이 되는 거죠. 그것도 결국.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므로 2번도 오답이고요. 3번은 정답입니다. 우리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서 농도를 맞춰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흔들어서 열었는데 색이 혼탁하거나 냄새가 나요. 그거는 상한 거죠, 약이. 그렇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고. 4번. 꺼낸 시럽이 많을 때는 다시 병에 넣는다. 우리 약병에서 나온 약은 뭐였어요? 오염된 걸로 생각하기로 했죠. 다시 병에 넣지 않고 버린다고 했습니다. 5번. 안약과 기약은 냉장 보관 후 사용한다. 자, 우리 냉장 보관 단어 나온 거 있었나요? 약 보관에서? 없었죠. 그리고 더더욱 귀약은 어땠어요? 차가운 용액을 귀에다가 넣으면 제가 전정기관이 자극되면서 어지럽거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지 않고요. 5번도 오답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손을 떠는 대상자의 경구약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직접 약을 입에 넣어준다. 2번.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격려하여 준다. 3번. 가루약으로 만들어 수저에 녹여준다. 4번. 주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에 넣어준다. 5번. 알약을 두세 번에 나누어 컵에 담아준다. 자, 정답이 몇 번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일단 손을 떠는 대상자라는 조건이 있고요. 우리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어요. 자, 제가 그 대상자 중심 요양 보호에서부터 말씀드리는 게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기로 했었죠, 우리.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요런 거였어요. 손을 떠는 대상자. 자, 손을 떠는 대상자가 손바닥 위에 약을 놓으면 어떻겠어요? 약이 흩어지고 다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실의 위험이 있어서 이럴 경우는 우리가 직접 약을 먹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 2번은 오답, 3번.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약을 임의로 갈거나 쪼개면 안 된다고 배웠었죠. 우리는 3번도 오답입니다. 4번. 주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에 넣어준다. 글쎄요. 이것도 적합하진 않죠. 자, 우리 주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는 어디 나왔어요? 물약과 가루약에서 나왔었죠. 자, 5번. 컵에 담아준대요. 자, 컵에 담아줘도 우리 손 떠는 거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1번. 직접 약을 입에 넣어준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대상자의 올바른 식사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식탁의 높이는 의자에 앉았을 때 식탁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도록 한다. 2번.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한다. 3번.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의자에 걸터 앉도록 한다. 4번. 음식을 먹는 경우 턱은 똑바로 세워준다. 5번. 가능한 한 침대 머리를 낮춘다. 자, 정답이 몇 번이죠? 1번이죠. 자, 일단 문제에서 올바른 식사 자세를 물었고요.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어요. 우리 식탁의 높이 이제 외우셨을 것 같아요. 식탁의 높이 어땠어요? 배꼽 높이에 오도록 했어야 됐죠? 배꼽 높이.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아야 안정감이 부여된다고 했어요. 2번 오답. 3번.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의자에 걸터 앉도록 한다. 아니죠. 의자에 깊숙이 앉아야 안정감이 생긴다고 했죠? 네, 그래서 걸터 앉지 않았고. 4번. 음식을 먹는 경우 턱은 당겨주는 거였죠? 우리 목 쪽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였어요. 살짝 똑바로 세우면 어떻게 됐어요? 기도가 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4번은 정답이 되지 않고요. 5번. 가능한 한 침대 머리를 낮춘다. 이것도 틀렸죠? 우리 이제 외웠어요. 침대 머리를 올려줄 때는 각도는 30에서 60도, 45도도 가능하고 45도는 반자위다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넘어가서 경관영양 시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삼킴장애가 있을 때, 2번 영양액 주입 속도 조절을 위해서, 3번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4번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5번 오심 및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 자, 정답이 몇 번이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경관영양 할 때 이제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가 그림과 함께 나왔었어요. 그 이유가 위의 모양 때문이었죠. 위의 모양 때문에 오른쪽으로 눕히면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이 줄어들고 주입이 잘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삼킴장애가 있을 때 뭐 2번 주입 속도 조절을 위해,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이것은 다 오답이죠. 네, 가장 옳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경관영양 대상자의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관이 막히지 않도록 빠르게 주입한다. 2번 비위관 주변을 청결히 하고 윤활제를 발라준다. 3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그고 지켜본다. 4번 주입 후 대상자를 편하게 앙화 위로 한다. 5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조용히 서비스를 수행한다.
자, 정답은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경관영양이라고 나왔고요. 비위관 환자겠죠? 그리고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자, 간이 막히지 않도록 빠르게 주입한다. 맞나요? 자, 우리 1분에 몇 cc 이상 주입하지 않죠? 1분에 50cc 이상 주입하지 않았어요. 너무 빠르거나 고농도의 영양액을 주입하게 되면 어떻게 된댔죠? 설사와 탈수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반면에 너무 천천히 주입해도 영양액이 상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비위관 주변에 청결해하고 윤활제를 발라준다. 이건 정답이 되겠죠? 네, 제가 그 비위관도 코 안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이렇게 코를 누르게 되면 욕창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관리하면서 윤활제를 발라주시는 거고, 또한 뭐였어요? 반창고로 잘 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3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그고 지켜본다. 자, 뭐가 틀렸죠, 여기서? 지켜보는 게 틀렸죠. 우리 청색증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위관 잠그고 바로 보고해야 되죠. 청색증 말고 두 가지 증상 더 말해볼까요? 청색증과 살해, 구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류해서 새거나 뭐 비위관이 빠지거나 하는 경우도 바로 보고하기로 했어요. 4번. 주입 후 대상자를 편하게 앙와위로 한다. 자, 앙와위는 아직 배운 건 아닌데요. 이게 무슨 자세를 말하냐면 그냥 똑바로 누운 자세를 말해요. 똑바로 누운 자세. 평평한 수평 침대에 똑바로 누운 자세. 근데 우리 식사 후에 어떻게 하기로 했죠? 30분간 앉아있기로 했어요. 그쵸? 비위관 영양 대상자도 마찬가지였어요. 30분 동안 침상머리로 올려서 앉아있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5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조용히 서비스를 수행한다. 이거 맞나요? 아니죠. 자, 임종 직전까지 청각 기능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의식 대상자에게도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는 것은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귀압 투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치료할 길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 2번. 용액을 넣은 주사기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세척한다. 3번.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한다. 4번.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다. 5번. 작은 솜을 5분 정도 끼워 놓는다. 자, 정답이 몇 번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문제에서는 귀약 투여에 대해서 물어봐줬고요.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어요. 자, 1번 볼게요. 치료할 길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 맞나요? 아니죠. 자, 우리 귀약 투여할 때도 옆으로 눕는데 치료할 끼가 위로 가야 귀에서 약이 머물 수 있겠죠. 치료할 끼가 밑으로 가면 어때요? 약물이 다 새어나오게 되겠죠? 1번 틀렸고요. 2번. 용액을 넣은 주사기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세척한다. 자, 우리 귓바퀴와 외이도를 맞는데 주사기 아니죠? 세척까지도 아니에요. 사실 닦아내는 거였어요. 면봉으로. 그쵸? 면봉으로 닦아주는 정도였어요. 우리는 귀 입구까지만 닦고 귀 안으로 절대 면봉을 넣지 않습니다. 3번.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한다. 이건 정답이 되겠죠. 우리 그 이유가 뭐였죠? 차가운 용액을 그대로 귀 안에 넣게 되면 전정기관을 자극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손으로 약병을 데우거나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었죠? 온수에 살짝 담궈서 데워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4번.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다. 자, 우리 교재대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교재에는 성인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귀는 후 상방으로 당기는 거였죠? 뒤로 당기지만 위쪽 귀를 잡고 뒤로 당겨주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 귀 내부가 길이 만들어지면서 용액이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드렸죠. 5번. 작은 솜을 5분 정도 끼워 놓는다. 이거 맞나요? 작은 솜을 끼우는 건 맞는데 작은 솜은 15에서 20분이었죠. 우리 15에서 20분. 5분은 뭐였어요? 누워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5분은 누워있고 그 뒤에 15에서 20분 정도 작은 솜을 끼워 놓기로 했었습니다. 자, 다음. 안연고 투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안연고를 사용할 때는 바로 사용한다. 2번. 하부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는다. 3번. 안연고 투약 후 대상자에게 손으로 눈을 비비도록 한다. 4번. 하부 결막낭의 바깥쪽 3분의 1 부위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안연고를 짜 넣는다.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손으로 바로 닦아낸다. 정답은요? 2번이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안연고에 대해서 물어봐줬고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1번. 안연고를 사용할 때는 바로 사용한다. 자, 이 보기가 뭘 뜻하냐면요. 안연고를 우리가 처음에 짰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처음 나오는 연고는 닦아서 버리기로 했었죠. 오염됐다고 보고 그래서 바로 사용하지 않고 처음 나오는 연고는 제거를 한 뒤에 사용을 합니다. 자, 2번. 하부 결막낭 하안검 위에 튜브를 놓고 안에서 바깥으로 2cm 정도 짜 넣는다. 맞나요? 우리 눈은 항상 어떤 방향이라고 했죠? 안에서 바깥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쵸? 일단 이건 오케이. 2cm 정도 짜 넣는 것도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안연고는 안에서 바깥으로 2cm, 안약, 용액으로 된 거는 눈의 중앙이나 외측에서 1, 2cm 높이에서 안약을 점적하기로 했습니다. 3번, 안연고 투약 후 대상자에게 손으로 눈을 비비도록 한다. 맞나요? 네, 우리 손으로 눈을 절대 만진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안구를 굴려주기로 했죠. 안연고 투약 후 대상자에게 눈을 굴리도록 했었습니다. 4번. 자, 하부결막낭의 바깥쪽 3분의 1 부위. 자, 이건 뭘 말하냐면요. 3분의 1 부위는 외측을 말하는 거죠. 결국 외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측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안연고를 짜는데요. 맞나요? 아니죠? 우리 밖에서 안으로 간 적은 없었어요.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손으로 바로 닦아낸다. 가 아니라 멸균솜으로 닦아냈었죠. 네. 눈에 넣지 않고 멸균솜으로 닦아서 버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다음. 우측 판마비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우측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2번. 신음식을 제공한다. 3번.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중앙에 대고 음식을 먹인다. 4번. 음식물을 숟가락에 가득 올려 먹인다. 5번. 음식을 먹는 도중에 질문을 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5번이겠죠? 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일단 우측 편마비고 식사를 하실 거래요.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고요. 자, 우리 이렇게 우측 편마비 대상자라고 나오면 뭘 먼저 생각해야 되죠? 건측과 환측을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건측은 어디예요? 왼쪽. 환측은 오른쪽. 자, 환측이 오른쪽인데 1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맞나요? 아니죠. 자, 대상자는 우측 편마비예요. 그러면 우측으로 들어있는 음식을 스스로 꺼낼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왼쪽이 밑으로 가도록 해서 눕는 것이고 오른쪽은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 주시면 되겠죠. 2번. 신음식을 제공한다. 자, 신음식 앞에서 뭐였죠? 타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살에 걸리기 쉽게 만든다고 했어요. 틀렸고 3번.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중앙에 대고 음식을 먹인다. 아니죠. 우리 숟가락으로 먹일 때는 입술 끝쪽에 대주기로 했어요. 그쵸? 입술 끝부위에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측 판마비이기 때문에 중앙에 아니라 왼쪽에 대어주면 더 좋겠죠? 4번. 음식물을 숟가락에 가득 올려 먹인다. 아니죠. 적정량만 올려서 먹여야 대상자가 입에 넣기 쉽습니다. 5번. 음식을 먹는 도중에 질문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것과 비슷한 보기들이 많았죠. 우리 음식을 먹는 도중에 질문하지 않고 음식을 다 삼킨 후에 그 다음 음식물을 넣어주고 그리고 신맛이 나는 음식 주지 않았고 배나 가슴 부위를 압박하는 옷을 입히지 않았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자, 다음 왼쪽 눈에 결막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투약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2번 하부결막낭의 가장 안쪽에 안약을 점적한다. 3번 안연고 사용 시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버린다. 4번 안연고는 하부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2cm 정도 짜넣는다. 5번 안연고 투약 후 눈 밖으로 나오는 연고는 거즈로 다시 눈에 넣어준다. 정답이 3번이죠? 네. 한번 볼게요. 일단 이분은 왼쪽 눈이 아픈 분이고 결막염이 있대요. 그래서 안약을 넣을 건가 봐요.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닦아준다. 맞나요? 아니죠? 자, 우리 눈은 어떻댔어요? 무조건 안에서 밖이라고 했어요. 안에서 밖. 1번 틀렸고 2번 하부결막낭의 가장 안쪽에 안약을 점적한다. 맞나요? 가장 안쪽이 뭐예요? 결국 눈 앞쪽이죠. 우리 안약은 중앙이나 외측에서 점적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2번은 오답. 3번. 자, 안연고를 사용할 거래요.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버린다. 이거 정답 되나요? 정답 되겠죠? 거즈로 닦는 이유가 뭐였어요? 공기와 마찰이 되면서 오염된 것으로 보고 처음 나오는 것은 버려주기로 했었죠? 4번. 안연고는 하부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땡이죠? 안에서 바깥이죠? 이게 안에서 바깥으로만 바뀌면은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2cm 짜넣는 거 맞으니까. 그쵸? 5번. 안연고 투약 후 눈 밖으로 나오는 연고는 거즈로 다시 눈에 넣어주지 않고 닦아서 버리기로 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대상자의 투약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용량이 1번.
다음, 자, 대상자의 투약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용량이 적은 물약은 숟가락을 이용하여 투약한다. 2번, 처방된 이외의 약과 섞어준다. 3번,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 4번, 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에는 약을 갈아서 투약한다. 5번, 손으로 만진 약은 남으면 약병에 다시 넣어준다. 정답이 몇 번이죠? 3번. 자, 문제를 먼저 보니까요. 투약에 대한 내용이고 옳은 곳을 골라달라고 했어요. 1번, 용량이 적은 물약. 우리 이거 정말 많이 봤죠? 자, 용량이 적은 물약 뭐 사용하죠? 숟가락이 아니라 무침 주사기였죠?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그래서 숟가락은 가루약에서 나왔습니다. 2번, 처방된 이외의 약과 섞어주지 않기로 했어요. 임의로 조제하는 거죠, 그건. 3번,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 맞나요? 맞죠? 라벨이 반대쪽 방향은 결국 라벨이 없는 쪽이니까 그쪽으로 용액을 따라도 라벨이 손상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에는 약을 갈아서 투약한다. 이것도 임의로 조제하는 거죠? 네, 틀렸습니다. 5번, 손으로 만진 약은 남으면 약병에 다시 넣어준다. 맞나요? 네, 약병에서 벗어나면 오염된 걸로 봤어요. 그래서 당장 투약할 거 아니면 우리 버린다고 했습니다. 5번도 오답이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 문제를 풀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보기들이 계속 중복되는 게 많죠. 그래서 이제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조금 되다 보니까 겹치는 보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푸실 때 보기가 5번까지 있잖아요. 정답을 바로 찾으신다고 해도 나머지 보기들이 왜 오답인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그것만 하셔도 이제 60점은 충분히 넘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